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보존을 요구해온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 조례가 성병관리소 보존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희신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막을 근거가 마련된다고요? 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이 기지촌과 관련된 그리고 기지촌 여성과 관련된 기념 사업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기념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기지촌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당시의 일들이나 역사적인 것들을 아카이빙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행사라던가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조례 통과뿐 아니라 경기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제 유호준 의원을 통하기도 하지만 다른 도의원분들과의 접촉도 하고 있고 지금은 경기도 지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런 만남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 요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9월에 추경을 거쳐서 10월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시민단체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경기도나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국회의원들도 지금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이라던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중앙에 이제 국회라던가 경기도라던가 이런 데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되지 않는다면 뭔가 함께 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시기에 되겠죠.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무슨 천막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주 장기적인 뭐 농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게 딱 이렇게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희신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활동가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의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정부 목표보다 7% 높은 61.3%였는데요. 민생 경제와 밀접한 소비 투자 부문에서는 정부 목표액인 583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85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해왔다는 입장인데요. 부시장을 신속 집행 추진단장으로 두고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사회 수입 고액 체납 농업법인에 대해 사업장 수색과 동사납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동사납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급, 반납금 등 사회 수입을 고액 체납하고 수차례 납부 동료에도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번에 압류된 동사는 체납법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 4개의 작품이 선정돼 2억 6,4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4개 작품은 대형 오페라 2개 작품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보엠 등이 펼쳐집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동해안 지역은 벌써 20일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변 백사장은 물론이고 대관령 정상까지 피서객들이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열대야에 지친 동해안 피서지 모습을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백사장이 몰려든 피서객들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강렬하던 태양이 저물었지만 찌는 듯한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한여름밤에만 즐길 수 있는 야간 바다 수영은 색다른 매력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마다의 추억을 남깁니다. 해변 산책로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펼쳐져 오가는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친구들하고 아침 8시에 그냥 무박으로 안목해수욕장 가서 우리 커피도 마시고 바닷바람 쏘이자 해서 왔는데 아침 이렇게 거리에서 버스킹이 있어서 좋은 노래 듣고 바닷바람도 쏘이고 너무 좋습니다. 강릉남대청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솔바람 다리는 숨겨진 피서 명소.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아예 잠을 청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사방이 확 트여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동안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심란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열대야를 피해 아예 대관령에서 밤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밤바람을 맞고 있으면 더위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곳 대관령 정상은 밤 11시 현재 기온이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27도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6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관령 정상일 때는 마치 오토 캠핑장을 연상케 합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늘한 데다 모기도 없어 여름밤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공기 좋고요. 첫째 공기 좋고요. 두 번째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원도 강릉은 지난달부터 벌써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동해안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겁니다. 7월 평균 열대야 일수를 보면 1994년 8.5일 나타났고 2018년에는 7.1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8.8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에만 강릉과 경북 포항, 전북 정읍은 열대야 일수가 17일에 달했고 서울도 13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 역할을 하며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이런 폭염은 유지되면서 기상청은 다음 주 광복절 이후까지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과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등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 58명에서 7월 12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 58명에서 7월 총 12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47명보다도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5월 첫째 주 6명에서 7월 첫째 주 17명, 7월 넷째 주 6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 중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전에 없던 혼란한 증상,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119에 연락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가 아이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아이플러스 돌봄 맞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아이돌봄이 300여 명을 지정하고 시간당 추가 수당 1,000원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의 아이돌봄 대기 가구는 전체 668가구로 이 가운데 0세에서 2세를 포함하는 영아 돌봄 대기 가구가 333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서구의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을 인천환경공단 등과 합동 단속한 결과 9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6곳,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등입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과태료와 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용 중지 명령을 처분하는 한편 검찰에 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4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1년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76만 원 오른 것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아파트 매매 침체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인기 지역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주변 차로가 통제되는 등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JC에서 인천공항 톨게이트 방향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약 25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한 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CCTV 확인 결과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여름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수산물 공급 안전관리 체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진흥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안전성을 위해 올해부터 학교 급식 수산물 우수업체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은 수산물 공급업체의 생산시설과 작업자 위생 상태, 원물 보관 현황 등 작업 공정과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포함한 6개 항목 17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재점검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남동구 인천대공원,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 인천 지역 6곳과 부천 상동호수공원이 산림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지자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전국 도시숲 916곳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이번 선정을 기념해 다음 달 8일까지 공원 방문 사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하철은 역산의 모니터와 행선 안내기, 또 타 지하철 앱을 통해 각 전동차별 혼잡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지도 앱 등을 통해 차량 혼잡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